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부여받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관객으로 남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연기에 몰두하지만 ENFJ는 다릅니다. 본능적으로 무대의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 혹은 무대 전체를 조망하는 지휘자의 자리에 서기를 자처합니다. 때로는 위태로운 공동체의 조화를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타인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잠재력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온몸을 불쏘시개로 던져 희생하는 리더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회적 역할이 필요에 따라 쓰고, 벗을 수 있는 가벼운 가면이라면 ENFJ에게 이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어깨 위에 내려앉은 거룩하지만 무거운 사명이자 영혼을 감싸고 있는 멘틀, 운명적인 구원자의 망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서서 모두의 찬사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둡고 깊은 내면의 질문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요동치는 감정을 어루만지느라 정작 나 자신이 내지르는 비명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닌가?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가슴을 둔탁하게 때리며 아려오게 한다면, 혹은 유독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제 그토록 힘겹게 지탱해온 가장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계의 평화와 공동체의 이상적인 성장을 나 자신보다 더 높은 최우선의 가치에 올려둡니다. 타인의 필요와 결핍을 공기의 흐름만으로도 즉각적으로 감지해내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미래를 직관적으로 그려내며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내 몸을 뉘어 길을 닦는 그 선한 의지, 그것이 바로 자신을 덮고 있는 빛나지만 숨막히게 무거운 구원자의 망토의 실체입니다. 그 망토는 너무나 정교하고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옷이 아니라 나의 피부이자 유일한 존재 이유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망토 아래서 내면의 진짜 나는 결코 속일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입가에는 모두를 안심시키는 따뜻하고 확신에 찬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라고 말하며 상대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나의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텅 빈 소리를 내고 수많은 개인적 욕구와 가치관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두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는 그 순간에도 영혼의 작은 조각은 도대체 나는 누가 돌봐주지? 라고 위태롭게 외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끝없는 책임감과 나 자신을 향한 처절한 소진, 그 끝없는 부조화와 불일치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소리 없이 우리를 좀먹고 당신이 가진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타인을 향한 무한한 헌신이라는 인위적인 자아와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본연의 생존 본능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타인을 구하느라 잃어버렸던 혹은 이기적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거운 사명의 망토를 잠시 벗어두고 누군가의 구원자가 아닌 진정한 나로서 숨 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조화라는 이름의 무거운 사명,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세상에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피부처럼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날카롭고 고통스럽게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ENFJ에게 불협화음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가 일순간에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듯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감각적 재난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곧 자신의 직무 유기처럼 느껴집니다. 공기의 밀도가 무겁게 가라앉고 누군가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이나 실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오면 ENFJ의 내면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개입해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압도적인 의무감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본능처럼 전신을 휘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길,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제물로 바쳐 문제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길을 택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호의나 친절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자기희생적 사명선언이자 일종의 평화조약입니다. 내가 더 고생할 테니 제발 서로를 향한 날 선 감정을 거두어 달라는 무언의 호소이며, 더 이상의 혼란을 원하지 않으니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인 내가 총대를 매겠다는 무의식적인 통제 욕구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짓는 따뜻한 미소와 확신에 찬 격려는 당장의 갈등을 마법처럼 봉합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타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역시 너밖에 없어라며 안도하고, 당신은 그 인정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해결사의 망토 안쪽에는 깊고 어두운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관계는, 이 모임은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 능력이 없는 나는 결국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 아틀라스 콤플렉스가 당신을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공포, 혹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 더욱더 완벽한 구원자가 되려 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이 헌신과 개입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해결사의 역할이 마치 원래 내 피부인 양 단단하게 들러붙을 때 자아의 침식은 시작됩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숨 쉬듯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 정작 나의 필요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은 퇴화해버립니다. 나의 내면에서 울리는 쉬고 싶다, 나도 챙김받고 싶다는 목소리는 타인들의 다급한 요청과 그들의 감정,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점차 길을 잃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모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낯설고 소홀한 타인이 되어갑니다. 결국 내가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에 분노했는지조차 희미해진 채 오직 타인을 위한 기능으로서만 존재하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 도대체 왜 나만 애쓰고 있는가? 수없이 타인을 위해 나를 깎아내던 헌신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어느새 거대하지만 위태로운 둑을 이룹니다. 이 둑은 타인의 기대와 나의 책임감으로 축조된 것이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억누른 피로와 삼켜버린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면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예고도 없이 필연적인 소진의 순간이 쓰나미처럼 덮쳐옵니다. 이 붕괴는 대개 영화 같은 거창한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성실하게, 가장 헌신적으로 수행해오던 지극히 일상적인 비극의 반복 속에서 조용히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 모두가 눈치를 보며 기피하는 갈등 조정이나 악역을 또다시 당신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공감 능력과 중재력은 찬사를 받지만 정작 당신의 업무 목록에는 명백히 당신의 몫이 아닌 일들까지 팀의 화합과 사기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수북이 쌓입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나의 소중한 노동과 감정이 조직을 위한 당연한 걸음으로 소모되는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모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당신은 습관처럼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째 이어지는 친구의 도돌이표 같은 하소연을 들으며 당신의 가슴 속에서는 그만해, 나도 지금 지쳐 있어, 나도 위로받고 싶어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분위기를 깰 용기가, 아니 그럴 모진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입과 근육을 억지로 당겨 더 밝은 미소를 짓고 정말 힘들었겠다, 다 잘 될 거야 라며 완벽한 공감과 해결책을 선물합니다. 타인은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당신의 영혼은 탈수된 것처럼 바짝 말라버리는 찰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이나 연인에게서조차 당신은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강하니까, 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하니까, 내가 멘탈이 세잖아라는 칭찬을 가장한 폭력적인 기대 속에 당신은 끝없는 감정적 부양을 요구받습니다.
나의 고유한 연약함을 드러낼 권리, 무너져서 엉엉 울 권리는 강한 지지자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속절없이 박탈당합니다. 또다시 반박하지 못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내 모습을 무기력하게 발견할 때 두근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억울함과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차 안에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모두를 격려하고 웃게 만들던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따뜻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습관적인 미소 뒤에 생명력이 완전히 방전된 텅 빈 눈동자를 가진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문득 지난 모든 삶이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타인을 위한 엑스트라로 살게 했던 거대한 돌봄 연극이었다는 끔찍한 자각이 듭니다. 왜 나만 모두를 책임져야 하지? 왜 내가 주는 만큼 아무도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지? 이 질문은 그동안 이타심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 왔던 당신의 본질적인 욕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더 이상은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타인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살고 싶은 영혼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뼈를 깎아 돌본 그들은 정작 너의 고갈을 눈치채지 못한다. 아니, 그들은 너의 희생을 권리로 알고 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고 차갑게 귓가를 때립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선의가 이용당했다는 느낌, 나의 지난 헌신의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파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찢어지는 그 망토의 파열음은 비로소 당신 안에 진짜 자아가 나도 여기 살아있다고, 이제는 나를 좀 보라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건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망토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살고 싶다. 이 열망은 단순히 휴가를 떠나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차원의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서고 싶다는 영혼의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ENFJ에게 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본능은 종종 추악한 이기심으로 오인되어 내부 검열을 당합니다. 나의 필요를 타인의 필요보다 먼저 챙기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공동체의 분위기보다 우선시하는 것, 그저 온전한 나라는 개체로 존재하는 것. 이 순수한 열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는 엄격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만 해? 내가 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라는 죄책감이 당신을 사정없이 채찍질합니다. 이 죄책감은 너무나 강력해서 차라리 내가 부서지는 쪽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질식시키는 이 무거운 망토를 벗어던지지 못했을까요? 이 망토가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머리로는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차라리 이 끝없는 헌신과 그에 따르는 뼈를 깎는 소진을 감내하는 쪽을 택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심연, 애써 외면해온 그 어두운 바닥에는 거대하고도 원초적인 두려움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그 정도의 가벼운 걱정이 아닙니다. ENFJ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와 직결된 생존의 공포입니다. 무의식 중에 믿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에게 도움이 될 때만 증명된다라고. 이 망토를 벗어버린 맨몸에나 누군가를 돕지도 않고 리드하지도 않고 해결해주지도 않는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나를 과연 세상이 사랑해줄까요? 과연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기나 할까요? 망토를 벗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망토를 벗었을 때 드러날지도 모르는 쓸모없는 나와 마주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은 사실 타인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 버려지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장 비싸고 절박한 생존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공포입니다. ENFJ인 당신에게 있어 너 참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비난이나 성격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타인과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빛과 온기를 전달하는 좋은 사람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타인의 인정과 사랑, 특히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 덕분에 힘이 나라는 피드백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게 하는 심리적 산소이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된다는 허가증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소 공급이 끊기는 순간,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 찍히는 순간, 당신의 내면, 세계는 질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당신은 자신의 가장 진솔하고 절박한 욕구조차 범죄처럼 숨깁니다.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위해 당신은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뱉는 순간 돌아올지 모르는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이 죽음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거절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실망의 빛이 스치는 순간, 혹은 찰나의 정적 속에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너 좀 변했다? 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오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단순한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타락했어라는 도덕적 파문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붉은 주홍글씨가 되어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쌓아온 모든 관계와 평판을 불태워버릴 것만 같습니다. 당신에게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었기에, 헌신을 멈춘다는 것은 곧 사회적 생매장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ISFP가 가면을 벗을 때 들킬까봐 두려워한다면, ENFJ인 당신이 망토를 벗을 때 느끼는 감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망토를 내려놓는 그 정당한 행위조차 당신에게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람들을 전장에 버리고 도망치는 탈영병의 비겁함, 혹은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힘들다고 쉼을 택하는 것이 과연 저들을 버리는 죄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이 가혹한 내면의 질문 앞에서 당신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그 무거운 망토를 집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타인의 실망, 내가 막지 못한 그들의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한층 더 깊고 무거운 과잉된 책임감의 공포입니다. ENFJ인 당신의 눈은 단순히 눈앞의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내면에 숨겨진 찬란한 가능성과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미래를 본능적으로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올려 돕는 과정에서 존재의 희열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탁월한 통찰력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신의 형벌과도 같은 책임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는데, 돕지 않아서 그가 실패하거나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방관한 나의 죄다. 마치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손을 뻗지 않은 것과 같은 죄책감. 타인의 실패가 그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주지 않은 나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비논리적이지만 강력한 인과관계가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가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내 침묵이 그를 망쳤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비난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만약에라는 가상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당신은 언제나 유죄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구원할 힘이 있었다고 믿는 그 오만할 정도로 선한 믿음이 결국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ISFP가 모두가 예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홀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의 관계적 마찰을 두려워한다면, ENFJ인 당신의 공포는 결이 다릅니다. 모두가 혹은 누군가가 간절한 눈빛으로 당신에게 너만은 나를 도와줄 거지? 라고 기대하며 손을 뻗어올 때 그 손을 뿌리치며
미안해, 못해요라고 말하는 순간의 공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절벽에 매달린 사람의 생명줄을 당신의 손으로 끊어버리는 듯한 끔찍한 감각입니다. 그 거절의 순간, 상대방의 눈동자에 서리는 깊은 절망. 너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믿었던 너마저 나를 버리는구나라는 무언의 비난이 쏟아지는 그 무거운 정적. 당신은 그 숨막히는 공기의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 실망의 눈빛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내 뼈를 깎고 내 살을 태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끔찍한 실망의 공포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당신은 결국 이미 바닥난 에너지 탱크를 쥐어짜며 나의 진실을 기꺼이 그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제물로 바치고 맙니다. 나 하나만 부서지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슬프고도 잔혹한 희생의 굴레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 갈등 조정 실패에 대한 감각적이고도 존재론적인 공포입니다. ISFP가 갈등 그 자체를 귀를 찢는 불협화음이나 영혼을 침범하는 감각적 고통으로 인식하여 회피한다면, ENFJ는 이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시스템적 오류로 인식합니다. 타인의 높아진 목소리나 날카로운 어조는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ENFJ의 외부 감정 시스템이 지금 당장 개입하여 조화를 복구하라고 외치는 비상 사이렌처럼 뇌리에 직격합니다. 이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심장은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박동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중재하고 모두를 다시 안전한 평화로 되돌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모든 정신 에너지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이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존재 증명 수단입니다. 따라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나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나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이 상황은 ENFJ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자아, 효능감의 치명적인 저하를 가져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은 곧 나는 쓸모가 없다는 존재론적 실패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 무력감과 감각적 고통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조화로운 나라는 익숙한 정체성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절박한 욕구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바닥난 한계를 무시하고 비축된 에너지를 위험하게 끌어다 쓰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이 상황을 바로잡을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무력감으로 인한 자아의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아보려는 생존 본능적 몸부림인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당장의 감각적 고통과 무능함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영혼의 소진이라는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타인의 실패를 막지 못할까봐 생기는 책임감, 유능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할까봐 느끼는 무력감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하지만 하나로 합쳐질 때 이성을 마비시키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힘 3중 구속됩니다. 이 순간 논리적인 판단은 침묵하고 생존을 관장하는 감정 회로만이 격렬하게 작동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외부의 기대와 내부의 죄책감이라는 압력 앞에서 진실한 나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생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기꺼이 스스로를 숨깁니다. 아니, 사실상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안전한 감옥으로 진정한 나를 자의적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대 위에 언제나 유능하고 헌신적인 리더라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역할을 대신 앉혀놓습니다. 이 역할은 완벽한 방어막처럼 기능합니다. 그것은 거절이라는 날카로운 상처로부터 지켜주고 고립이라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하며 갈등으로 인한 무능력함이라는 소음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격리시켜줍니다. 가장 소중한 진실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안전과 소속감, 효능감을 얻는 셈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라는 존재의 불씨를 서서히 꺼뜨려 재로 만드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루에 한 조각씩 나의 고유한 핵심 에너지를 스스로 깎아내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이 비극적인 교환. 그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이 황금빛 감옥 속에서 묵묵히 희생을 이어가기로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4. 헌신이 남긴 비싼 대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는 그 유능한 주문은 마치 당장의 불편함과 긴장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그 말을 외우면서 수많은 갈등과 책임으로부터 안전하게 회피했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일시적인 조화와 타인의 얄팍한 인정을 얻는 대신 당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각들, 당신 존재의 근본적인 기둥들을 하나씩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시간의 피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유한 시간, 당신의 진정한 욕구, 당신의 자존감이라는 당신이라는 단단한 성을 이루는 뼈대와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타인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용히 깎여나갔고 그 손실은 너무나 서서히, 너무나 은밀하게 진행되어 마치 멈추지 않는 내부 출혈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소 짓는 그 매 순간마다 이 핵심 기둥들은 조금씩 무뎌지고 약해졌습니다. 결국 당신은 타인에게는 빛나는 리더이자 헌신적인 구원자로 남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교환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근본적이어서 당신은 조화라는 신기루를 얻는 대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평화가 사실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진정한 대가는 비로소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일자, 정체성의 소진 내면의 나침반이 멈추는 비극, 타인의 필요에 나를 맞추는 행위가 반복될 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영토의 점진적인 식민지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고유한 신념이 타인의 긴급하고도 강렬한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향 직관이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당신만의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관을 조용히 속삭이려 할 때 외부에서 쏟아지는 도와줘, 이것 좀 해결해줘 라는 외향적 감정의 긴급한 경고음이 그 속삭임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두를 위한 나의 이상과 타인에게 휘둘려 무너지는 나의 희생 사이에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분노인지, 누구의 목표인지 모를 수많은 타인의 목소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당신의 원래의 의견이 있던 자리에 그들의 기준이 깃발을 꽂습니다. 당신을 지탱하던 내면의 기둥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하나씩 뽑혀나갑니다. 결국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적 혼란 상태에 이릅니다. 나의 내면, 나침반이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진의 끝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요구에는 훌륭하게 반응합니다. 거울 속에 나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웃고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상실해버린 낯선 타인이 서 있다는 것을, 타인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결국 나 자신에게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입니다. 이 누적되는 서운함과 무기력 감정의 독성 침전물,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유능한 리더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망토 아래 내면의 수면 밑으로는 미처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수많은 헌신과 서운함이 끈적한 독성 침전물처럼 쉼없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많은 나도 힘들다라는 단어들,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고유한 시간과 노력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라고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따뜻한 반응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풍경 전체를 서서히 치명적으로 오염시킵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처럼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이 압축되고 응축되어 있다가 가장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가장 약한 지점을 뚫고 폭발하거나 혹은 내부로 향하는 파괴적인 내파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출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비논리적인 분노입니다.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이 잘못 놓인 일이나 운전 중에 사소한 끼어들기 같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분노의 크기는 사소한 원인과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는 듯한 무심한 말투, 사소한 무관심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거대한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이때의 분노는 지금 눈앞의 대상이 아닌 지난 몇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침전물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감정의 지진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대상, 나를 가장 사랑하기에 이 비이성적인 분노조차 받아줄 것이라 믿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그 모든 화살이 향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폭발적인 모습에 경악하며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치명적인 나 자신을 향한 내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나는 왜 이것 하나 감당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라는 끝없는 자책과 자기 혐오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숨겨진 논리적 기능이 외부의 실패를 내부로 가져와 자신을 가혹하게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조차 없는 깊은 무기력증, ENFJ 번아웃으로 발현됩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냉소주의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엔진이 완전히 정지된 소진 상태입니다. 헌신적인 리더의 망토를 지키기 위해 내면에 나라는 존재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가장 슬픈 결과인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의 상실 기능으로 사랑받는 존재의 고독. 이것은 ENFJ가 치르는 대가 중 가장 고통스럽고도 치명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관계를 잃지 않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그 무거운 망토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필요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평등하고 진실한 연결을 맺을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관계는 본질적으로 양방향의 주고받음과 상호적인 취약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어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비대칭적 관계는 결코 영혼과 영혼이 교감하는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 짜인 역할극일 뿐 진정한 교환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소비하고 필요로 할 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세심하게 연기하는 유능한 해결사,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격려자, 헌신적인 친구의 모습만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진짜 슬픔, 당신의 서툰 실수, 당신의 고집스러운 신념, 당신의 숨겨진 이기적인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당신이 그 모습을 드러낼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약하고 어둡고 동시에 가장 빛나는 진짜 모습이 그 망토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이 받는 사랑은 나의 기능, 나의 쓸모에 대한 보상일 뿐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 아닐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진실한 연결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한 영혼의 고립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망토를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가장 강력한 무기, 죄책감. 이제 오랜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 그 무겁고 답답했던 망토를 벗기로 결심합니다. 용감하게 나도 이제 내 몫만 할래. 나도 좀 쉴래라고 선언했을 때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을 돌보는군요. 라며 박수를 쳐주리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가장 혹독하고 현실적인 두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가까웠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너 변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어?
예전엔 늘 이해심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린 누구한테 의지하라고? 이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날카로운 비난이자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욕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세계, 언제나 희생하고 양보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유능한 해결사 역할을 잃어버린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기 돌봄은 그들의 질서와 의존 시스템을 뒤흔드는 불편한 저항이자 공동체를 향한 일종의 배신으로 해석되어 이기심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책감의 역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전장입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서운해하는 목소리, 너 없으면 안 되라는 의존적인 말을 마주할 때 당신은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의 쉼이 정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닐까?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참고 웃어넘기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나의 진실이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당신을 사정없이 흔들고 안전했던 그 헌신적인 리더의 역할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맹렬하게 유혹합니다. 이 죄책감은 당신이 벗어던진 그 망토가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선의와 도덕심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죄책감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진짜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고 병든 세계와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마치 오랜 병을 치료할 때 겪는 명현현상과도 같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변화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진짜 당신이 되기 위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공감을 느꼈다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질식하게 했던 그 무거운 사명감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타인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차가운 벽을 쌓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고립으로 당신을 이끌 뿐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가장 고귀한 본능,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을 장기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과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텅 빈 잔에서 억지로 물을 붓는 자기 착취를 멈추고 먼저 잔을 가득 채운 뒤 흘러넘치는 충만함으로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원의 무한한 소모가 아니라 그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험난하지만 축복된 여정은 당신이 과거에 무너진 자아를 뒤로하고 새롭고 견고한 자아를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다음 4가지의 핵심 원칙, 새로운 삶의 단단한 기둥 위에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합니다. 1. 나의 언어로 경계선을 정의하기. 내면의 최고법 제정. 당신이 시작해야 할 모든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자 당신의 흔들리는 내면을 비춰줄 확고한 북극성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감정 레이더는 외부 세계에 휩쓸려 왔습니다. 이제 외부의 필요와 압력 속에서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내면에 새로운 나침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피곤함이나 괜찮지 않음이라는 모호한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적인 힘듦은 외부의 압력이나 죄책감과 충돌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당신이 공동체의 조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에너지와 존재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당신만의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이 문장들은 단순한 소망이 아닌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떠안아 대신 해결해 줄 책임은 없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함을 인정하며 그것을 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나는 나의 하루, 나의 수면, 나의 사색 시간을 타인의 긴급한 요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자신만의 에너지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이 헌법은 외부의 압력이 몰아칠 때마다 당신의 감정적 반사신경이 아닌 이성적 숙고를 거치도록 돕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신이 다시 과거의 헌신적인 구원자 역할로 도망치려 하거나 이기적이라는 죄책감에 흔들릴 때 이 헌법 조항들은 당신의 발목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하고 윤리적인 닻이 됩니다. 당신의 거절을 단순한 반항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최고법에 대한 충실한 준수로 격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도움이 아닌 지지를 연습하기 구원자 역할 내려놓기.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 헌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행동 훈련입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이제부터 모든 도움의 요청을 차갑게 거절하는 철벽이 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당신의 선의가 타인의 의존성을 키우는 유능감의 착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성숙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습관처럼 모든 문제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어 비겁하게 떠맡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의 순간, 혹은 누군가 자신의 몫을 당연하게 당신에게 떠넘기려는 순간 해결이 아닌 지지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십시오. 해결은 타인의 문제를 당신의 영역으로 가져와 그들의 자율성을 마비시키지만 지지는 당신의 경험과 에너지를 나누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계선 언어를 연습하여 당신의 반응 시간을 벌고 책임 소재를 되돌리십시오. 그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해. 그런데 내 생각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 미안하지만 이 중요한 일은 내가 대신해줄 에너지가 없어. 하지만 내가 하는 과정에서 조언은 해줄게.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없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 연습은 당신의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공격이 아닌 설명과 요청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이것은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에너지 영역과 너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알려주는 건강하고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잘 해주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지켜내는 데 달려있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나는 나를 희생하지 않고도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신뢰,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킵니다. 삶 갈등을 성장으로 재정의하기 관계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관계의 파국, 종말이자 실패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아주 작은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나의 진실을 희생하고 스스로를 죄로 만들어 표면적인 조화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낡은 신념에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마 터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고유한 필요와 이전에 숨겨져 있던 경계가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와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조화에서 상호 의존성의 언어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에서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역할극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만드는 이 일시적인 불편함.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대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대가입니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골마가며 당신을 착취하던 의존적이고 불평등한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대가입니다. 이 불편한 마찰과 위태로운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진실이 만들어낸 이 갈등은 세상 그 어떤 심리 테스트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관계의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필터는 당신의 기능이 아닌 당신의 본질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내 사람과 그저 당신에게 헌신적인 해결사 역할만을 기대했던 사람을 가장 명확하게 가려내 줍니다.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진짜 관계가 시작될 기회를 얻었다는 가장 용기 있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보기 텅 빈 잔을 다시 채우는 신성한 의식.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헌신의 망토를 쓰고 모두의 필요를 살피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은 이미 당신의 에너지를 막대하게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망토를 벗고 경계선을 세우는 이 새로운 여정 역시 초기에는 수십 년간 습득된 희생, 근육기억과 맹렬한 죄책감의 공격 때문에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자기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감정을 스캔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무분별하게 밖으로 흩뿌려지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외부로 향할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존재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은 당신의 오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깊이 바라보고 오직 나만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듣거나 부드러운 촉감의 옷을 입는 등 당신의 오감을 순수하게 즐겁게 하는 것들로 일상을 의도적으로 채우십시오. 이는 복잡한 외부 세계로부터 당신의 의식을 당신의 내면으로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서 도망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친 외향 감정이 마침내 휴식을 취하고 억눌려 있던 내향 사고와 내향 감정이 비로소 고장난 나침반을 고치기 위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 모든 회복의 행위는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가 고장나 멈춰버리지 않고 당신의 숭고한 사명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도구도 주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듯 가장 헌신적인 영혼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잔을 가득 채워야만 비로소 흘러넘치는 충만함으로 타인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당신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가장 높은 형태의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당신이 모두를 구원하려 애썼던 그 모든 고독하고 치열한 시간들. 그것은 결코 어리석음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차갑고 때로는 무책임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홀로 지키고 싶었던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현실로 만들려 했던 가장 숭고하고도 빛나는 헌신이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삶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비난과 후회를 거두고 부디 그 무거운 망토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버텨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네가 짊어졌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안다.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모두의 평화를 지켜내려 노력했구나. 내 헌신은 고귀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너는 모두를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무거웠던 망토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여린 영혼이 이 모든 외부의 폭풍과 기대 속에서 부서지지 않고 견뎌내어 마침내 더 성숙한 리더로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을 온전히 벗고 그 망토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쉼과 돌봄이 절실했던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외로운 싸움의 연장이 아니라 가장 그리웠던 자기 자신과의 안온한 재회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걸어갈 여정은 당신의 헌신을 몰라주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만 타인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흘려보낼 수 있음을 깨닫는 에너지 관리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희생으로 억지로 얻어내는 불안하고 깨지기 쉬운 조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고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닌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따뜻하고 강력한 영향력은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구원했을 때 가장 순수하고 빛나게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진실한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